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넓은 그 공간인데 이런 그 발표를 맡게 되니까 여기 서니까 우리 회장님은 굉장히 의연하시던데 좀 약간 떨리는데요. 이게 좀 이 최근에 이 집합 어떤 그 모임을 안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저도 여기 이제 섰습니다. 오늘 그 화두가 이 DT가 가져오는 그 서비스 르네상스라는 주제인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이슈를 한번 간단하게 화두 던지는 의미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런 목차로 할 거고요. 우리 그 ICT가 발전하면서 서비스 경제가 도래했다라고 이제 저는 오래전부터 강조를 합니다. 우리 제조 기술의 발달로 농업 경제에서 그 산업 경제로 가는 그 산업 혁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듯이 이 ICT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산업 혁명 이후에 새로운 혁명, 산업 경제가 서비스 경제로 바뀌는 그 서비스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는 제조 기업이 서비스 컴퍼니가 되고 또 서비스 제공 방식의 그 진화가 일어났죠. 오늘 신문에도 베스킨 라빈스가 우리 코비드 19으로 그 전염해서 하는 의료진에게 아이스크림을 그 200개를 그 보내주는데 직접 가지 않고 이제 드론으로 이제 보내서 받는 사진을 봤습니다. 이렇듯 서비스 그 자체도 바뀌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에 있어서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이 고객과는 유비쿼터스적인 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고 수많은 고객의 행동, 그 다음에 검색 데이터들이 축적되면서 이 빅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이것을 클라우딩으로 해서 그 처리가 가능하다 보니 개인화된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고객과의 관계는 더욱 인뎁스하게, 우리가 10년을 그 친하게 지낸 고등학교 동창보다 더 이제는 AI가 나를 더 알 수도 있는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고객당 그 수익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경제 내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이 서비스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IT 기술이 발달로 해서 이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언택트 서비스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 처음에는 이 밀레니얼 세대들, 간섭받기 싫어하고 나 자신 나 홀로를 원하는 이런 층들이 주 수요층이었죠. 스타벅스의 그 사이렌 오더라든가 아마존의 그 아마존고 무인 매장 뭐 다양하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생기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우리 택시 타면 정말로 그 택시 기사 눈치 보면서 응답을 해야 되는 이런 그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침묵 택시 타면은 계산하기 전까지는 그냥 놔두겠다라는 그 침묵 택시가 일본에서 그 많은 인기를 얻은 것처럼 이 언택 서비스가 다양한 분야에서 특히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밀레니얼 세대에 국한되어 있던 것이 이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층으로 완전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비뿐만 아니라 유통, 교육, 의료, 문화 모든 분야에서 그 사회가 변하고 있고, 이런 것을 우리는 언택 소사이어티, 언택 사회가 오고 있다. 우리 KSA가 그 제주에서 그 포럼을 할 때도 이 언택 소사이어티가 오고 있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 세션이 하나 마련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우리 사회가 이제 그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그 언택 사회로 그 진화하고 있는 것을, 이 바뀌고 있는 것을 자 이론적으로 어떻게 그 볼 수 없느냐? 이 교수라는 게 어떤 현상을 사후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론적 틀로 설명이 가능한가를 이제 찾아보는 게 이 저희들의 또 이 직업입니다.
그럼 히긴스라는 그 심리학자가 제시해서 많이 연구 틀로 제시되고 있는 자기 초점 이론으로서 이해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히긴스에 의하면 사람들은 그 두 가지의 이 초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내가 뭔가를 남들과 차별화되고 뭔가 되고 싶다라는 그 욕구, 이상적인 자기를 선택적으로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뭔가 위험한 걸 피하고 꼭 해야 되는 이 필수적인 이런 것이 있는데, 종래에 밀레니얼 세대가 추구하던 언택 서비스는 자기는 원하지 않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욕구로 출발한 선택적인 것이고, 자기가 아이디얼하게 바라는 것을 추구하던 향상 초점이었다면, 이제는 이것이 선택상이 아니라 위험한 것을 피해야만 하는 당위적인 것으로 바뀌고, 예방 초점으로 되면서 이게 전 연령층, 전 세대로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기업마다 금융권뿐만 아니라 이 텔레콤사도 이 DT가 가장 큰 화두인데, 우리나라에서 DT를 가장 빨리 도입하게 한 장본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 SKT 진 그룹장님처럼 실리콘밸리에서 아주 뛰어난 능력 가지신 분도 와서 임팩트 줬지만, 사실은 가장 혁혁한 공헌자는 아마 이 코로나19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냐라는 게 화두가 되겠습니다. 제가 또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 교육 서비스 분야, 특히 이 대학 교육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 대응하고 있느냐를 베스트 프랙티스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뉴햄셔에 있는 작은 대학이 보니까 총장이 바뀐 지가 한 10여 년 됐는데, 학생 수 등록이 한 10배를 늘린 경우를 봤습니다. 온라인 중심으로 이제 갔던 건데요. 자, 이렇게 디지털 이 교육을 하는 이유를 볼 때는 이 교육비가 워낙 비싸고, 그런가 하면 인프라도 보편화되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여건이 이제 돼 있는 이런 것들이 기폭제가 됐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가 이제 굉장히 위기라고 합니다만은, 이 대학 교육의 핵심 가치라는 거를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창조할 것이냐라는 게 저를 비롯한 많은 대학의 학장, 총장이 고민하는 이슈입니다. 위기는 기회다. 우리 점심시간에 우리 이상진 회장님 MIT에서 하는 수많은 웹 세미나를 그냥 공짜로 무료로 듣는다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옛날에 MIT 교수 특강 한번 들으려면 다 모셔야 됐던 거를 이제는 언제 어디선가 이제 쉽게 액세스가 가능한 거죠. 저 개인적인 거로 볼 때는 저희 서울대도 GE남이라고 세계 32개 대학이 있습니다. 미국 같으면 예일, 버클리, 그다음에 영국의 옥스퍼드, 중국의 북경대 등등. 한국에서는 저희 서울대가 유일합니다만은, 자, 과거에는 회원 학교에 가서 일주일 이상 이제 거기서 합숙하면서 학생들이 문화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특강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모든 게 중지됐죠.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은 그냥 중지가 아니라 이것을 그럼 딘스 미팅도 있는데 이거를 줌으로 열어보자 해서, 원래는 UBC에서 하기로 된 거를 5월 9일, 아직 기억합니다. 5월 9일 날 했는데, 재밌는 거는 32개 학교의 학장, 부학장이 모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항상 시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빠진 학교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참여를 얻을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된 것이죠. 그럼 이런 디지털 이 교육의 여러 모형을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보조적인 역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또 100% 온라인으로, 뭐 미네르바 스쿨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그 디지털 교육에서 특히 대학 입장에서 그 선두로 여겨지는 이 세 가지 정도를 간단히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브라질에 있는 그 크로톤 에듀케이셔널입니다. 여기는 그 상장이 돼서 그 뉴욕에도 주식이 올라가 있는 교육기관인데, 유치원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또 B2B 기업 교육까지를 디지털로 아주 잘하고 있는 데죠. 그래서 우리 한 학자는 그 하이브리드 모형의 그 가장 뛰어난 학교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 대학교 같은 경우 온 캠퍼스와 오프 캠퍼스를 이제 병행을 합니다. 80만 명 정도가 이제 그 학생이고요. 캠퍼스는 176개 정도 브라질 전역에 있으면서 원격 학습 센터가 1,400개 정도 있어서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이 유기적으로 일어나고, 입학부터 수업 과제, 그다음에 졸업 후에 그 동문 관리까지가 완전 그 디지털로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유니버시티 미시간, 우리 임채원 교수님도 미시간 동문입니다만은 저도 뭐 미시간에 있었는데요. 이 그 미시간 대학에서는 Center for AI, 우리 AI 하면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얘기합니다만은 미시간에서는 아카데믹 이노베이션 센터로 유명합니다. 여기서 철학은 최근에 DEI라고 많이 얘기하죠. Diversity, 다양성, 그 다음에 공정성, equity, 그 다음에 inclusion. 특수한 사람한테만 그 교육이 제공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든지 그 제공돼야 된다라는 측면의 이 포용성입니다. 자, 여러 그 어디언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 무크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고, 티처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중요한 그 사회적인 이슈를 전 세계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무료로 온라인으로 그 세미나를 열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구 온난화라든가 그러면 그 현장과 다양한 데 물어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 마이크로 마스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석사과정 정도의 그 수업을 무료로 그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맛배기 같은 것이죠. 이 석사에서 듣는 수업을 들어보게 만들고 대중들에게, 그리고는 만약 관심 있는 사람은 유료로 시험을 보고 패스가 되면 실제로 정규 석사과정으로 이제 진입이 되는 겁니다. 편입이 돼서 예전 같으면 4학기를 그 이수해야 되는 거를 이걸 인정을 해가지고 3학기 만에 석사를 받게끔 이제 해주는 것이죠. 오히려 미시간 대학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끌어오는 하나의 그 브릿지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이죠. 자, 영국의 임페리얼 그 칼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러닝 허브를 그 운영을 하면서, 여기 영상에 있는 것 같은 경우 이 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이 그 홀로렌즈를 가지고 이제 그 들어가고, 그러면 옛날 같으면 회전하면서 옆에 그 주르륵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방에서 이 PPE 착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그 학습이 가능한 것이죠. 그 이외에도 이 수업 머티리얼 같은 것들을, 자, 임페리얼 칼리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미시간 대학도 그렇고 흥미롭고 온라인에 맞게 이제 그 한 거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오프라인에서 하던 강의를 카메라만 갖다 대고 그 하는 게 온라인이 아니다. 그러면 자, 수업을 게임처럼 하면서 중간중간에 개인의 그 진도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챌린지를 하게 하고, 또 미시간 대학 같은 경우도 프로블럼 룰렛이라고 소프트웨어가 되는데, 자, 기존의 기출 문제들을 쭉 모아서 이거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랜덤하게. 그 다음에 팀 프로젝트 하는 거를 지원해주고, 개인별 피드백과 이 팀 간에 또 여러 가지 그 흥미로운 요소를 도입해줘서 단순히 강의하던 그 온라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게 아니라 그 온라인의 그 장점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이 VR부터 그 XR 기술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들이 이 학교들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뉴턴 얘기를 우리 회장님이 하셨습니다마는
이 마치면서 우리 최근에 상당히 위기지만 2차 세계대전 때 남자들이 다 그 군대에 갔을 때 사실은 이게 여자들한테는 사회 전면에 나서는 기회가 됐고, 또 여러분 기억하시죠? 2000년 밀레니얼 맞이하면서 이제 완전히 끝났다, 뭐 클래시를 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 엔지니어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비자를 많이 발급을 했죠. 그 결과 오늘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아도비 등의 주요 핵심 인재들은 다 인도 출신 공학자들입니다. 이 사스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인 같은 경우 알리바바의 그 성장하는 그 기폭제가 됐던 것이고, 이동하지 못하는 것이, 또 이때 그 C2C 마켓인 이 타오바오도 진출해서 B2B와 이 C2C를 이제 장악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비스 관점에서 볼 때는 이렇게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플러스 코로나19라는 하나의 그 위기랑 맞았을 때, 과거에는 그냥 할까라고 선택하는 것이 이제는 해야만 되는 걸로 바뀌는 게 굉장한 그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중심에 설 수 있다. 물론 여기에도 그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이 디지털 그 격차라는 게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 있고, 결국은 서비스 제공자나 또는 서비스를 받는, 이 교육을 받는 그 수혜자나 이 디지털 그 리터러시 역량을 개발해 주는 것이 이 서비스가 모두에게 진정한 의미의 그 인클루시브, 이 포용적인 서비스로 진화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것은 국가와 또 사회적으로 함께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으로 두서없이 DT가 이 서비스 혁명을 가져오고 이 교육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